이 동작을 딱 하게 되면 이미 등 근육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시죠? 이 지지하고 있는 쪽 어깨, 굉장히 아주 재활적인 의미에서도 강화적인 의미에서도 기능적인 의미에서도 엄청 중요한 운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우리 몸이 그 운동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움직임의 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맨몸을 활용해서 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면은 캐틀벨을 활용하거나 클럽벨, 여러 가지의 소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들을 기능성 운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운동들이 기능성 운동에서 많이 활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총을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는 아니겠죠. 총의 쓰임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지 내가 잘 알고선 총을 사용해야지만 그 총도 총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싼 소도구나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는 소도구들을 활용한다고 해가지고선 모두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몸이 그 운동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움직임의 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소도구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도구에 끌려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고 또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몸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중요한데요. 여러 기능성 운동 단체에서 이 운동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주짓수라든지 파쿠르라든지 기보이라든지 이런 맨몸을 활용해서 하는 우리 몸을 기능적으로 움직임을 잘 표현해내야 되는 그런 운동들과 그런 스포츠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저는 시스루라고 부르는데요. 뚜루예요. 뚜루. 시스루 아닙니다. 시스루는 아니고요. through. 왜 through인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명칭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어의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좀 영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제가 한번 운동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발기기 자세. 자, 네발기기 자세에서요.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무릎을 떼세요. 이게 사실은 네발기기 자세입니다. 이거는 무릎이 붙어 있으니까 6발 기기예요, 사실은. 이게 네발기기 자세고요. 자, 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도 떼세요. 그러면은 몸의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될 거예요. 몸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한 손과 한 다리, 반대쪽 다리를 떼게 되면은 우리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 코어에 있는 근육들이 몸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쓰여요. 이 기본 자세, 세팅 자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손 한 발 뗐죠? 그러면은 이 발로, 다리로 여기 사이에 바늘에 구멍이 있고 내 발이 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늘구멍에 실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선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실이 바늘구멍에서 빠졌죠? 자,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봐보세요. 하나, 일단은 손과 발을 떼고 그 다음에 이 구멍에서 다리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다리를 빼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손 떼고, 자, 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관절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쪽 다리는 다리가 이렇게 굽혀져 있는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은 고관절이 굽혀지는 포지션이죠. 그러면 이 발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하체에 있는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등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고 골반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은, 제가 왜 돌아왔냐면 힘들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 자세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힘드니까요.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관절의 쓰임이 또 쓰이는 거고요. 고관절의 쓰임이 쓰이면서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주니까 몸통에 있는 근육도 코어 활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은 움직이는 다리도 중요하지만 지지하고 있는 다리와 그리고 어깨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운동은 이 지지하고 있는 쪽 어깨에 굉장히 아주 재활적인 의미에서도 강화적인 의미에서도 기능적인 의미에서도 엄청 중요한 운동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 떼고 발 떼서 안으로 딱 집어넣었을 때 이 어깨 어때요? 지금 뒤에서 보면요, 이 동작을 딱 하게 되면 이미 등 근육에 되게 힘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시죠? 등 근육은 팔이 이렇게 뒤쪽으로 신전했을 때 등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최종 동작 자세에서 이렇게 팔이 뒤쪽으로 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신전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발 자세에서 자 이렇게 다리 뺐어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그냥 신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서 어깨가 회전을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몸이. 이렇게. 자, 잘 보세요. 팔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몸이 이렇게 가면 어때요? 지금 이것도 팔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팔뼈는 움직이진 않았지만 팔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 운동 전문 용어로 이런 운동들을 닫힌 사슬에서 운동, 닫혀있는 사슬에서의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깨 주변이나 만약에 고관절의 닫힌 사슬 운동은 바닥에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스쿼트와 같은 게 닫힌 사슬의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협응력이 엄청나게 많이 발휘되는 거예요. 협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근육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협응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팔을 이렇게 들었어요. 팔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열린 사슬에서의 운동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뼈를 이렇게 막 회전을 한다고 해도 어깨 관절만 조금 단독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깨 관절의 회전 움직임을 했어요. 지금 회전이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이 돌았으니까. 그러면 단순히 여기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들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다른 전신의 관절들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운동의 핵심 원리고 이 운동이 왜 기능적인 운동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가 단순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과 여러 근육들을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운동을 이제 어깨가 불안정하거나 어깨 안정화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돌 때 어깨에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어깨가 지면을 나를 잘 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잘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쪽씩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씩 어깨가 안정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그래서 토르 아시죠? 토르 그 영화 배우가 이 운동을 하루에 100개씩 한대요. 모닝 루틴으로. 이 운동을 하고요. 팔뼈의 움직임을 이렇게 느껴보면은 엄청 어깨가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거나 이렇게 네 발 자세에서 내 체중을 어깨로 받치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깨의 기능을 더 약한 강도로 더 향상시키거나 또는 살을 좀 빼주셔야 됩니다. 맨몸으로 하는 운동은 과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있고, 과체중이어도 기능적이다 아니면 근력으로 잘 받쳐주신 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없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중은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부상 예방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을 뺐을 때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지방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의 건강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던 통증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쪽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견갑골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쭉 밀어내면은 하부에 있는 견갑골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등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목도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네발기기 자세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요. 반대쪽, 자, 몸통 딱 돌려서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가슴 활짝 열고, 그리고 이 다리도 고관절이 힌지가 잘 나와야 돼요. 마치 스쿼트처럼, 데드리프트처럼 이 고관절이 쏙 접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발도 최대한 멀리 뽑아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고요. 반대쪽 쭉 다시 돌아오고요. 또 반대쪽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횟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횟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근력을 발달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운동이 근력 운동의 효과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시키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근력을 얘기를 하면은 이 운동이 충분히 그런 분들에게 근력 향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깨가 아주 기초적으로 재활의 단계가 이제 끝나서 어깨를 천천히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근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운동이 근력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리프팅을 하시는 분들이 근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이 운동을 선택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목적에 부합하진 않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을 준비 운동으로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하고 있는 운동과 거리가 있다고 해서 저 운동은 무조건 약한 강도의 운동이고 별로인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운동 동작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부상 예방 운동, 어떤 사람한테는 재활의 운동,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일상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어깨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 그런 식으로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동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 같이 한번 10개만 따라해 보실까요? 네발기기 자세.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엎드렸죠? 네발기기 자세는 손목과 어깨가 일직선, 무릎과 고관절이 일직선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 살짝 떼고 턱 당기고, 자, 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깨와 그리고 코어와 그리고 고관절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운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